공용 무리식과 무리함수 복습 4, 5, 6, 7 고등수학에 관련된 세제곱근짜리 분모의 유리화 작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2개짜리네. 그럼 뒤에 3개짜리 곱해야 되는 거 알죠? 어쨌든 유리화한 결과는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B가 되겠다. 얘는 유리화한 결과가 뭐가 되겠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얘는 유리화한 결과가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B가 되겠다. 얘는 유리화한 결과가 뭐가 되겠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세제곱을 했을 때 얘는 척척 나와야 되죠. 2개짜리면 3개짜리를 곱해야 됩니다. 뭘 곱한다 라고 배웠어? 시작! 세제곱근 A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AB 어이구 죄송해요. 손이 안 나온다. AB 그리고 플러스 세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대상 2개짜리니까 3개짜리를 곱한다.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AB 플러스 세제곱은 B의 제곱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오탑니다. B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3개짜리가 곱해져 있으면 2개만 곱해주면 되겠네. 불러볼까? 시작! 세제곱은 A 플러스 세제곱은 B. 여기는 세제곱근 A 마이너스 세제곱근 B. 얘가 척척척 나올 정도로 좀 작업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아래쪽 참고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 아래를 보면 여백이 있죠? 우리 여백에다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적어 놓습니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화 작업 하세요. 선생님 김대훈 안 왔고요. 김찬혁 군 연락 좀 해주세요. 김대훈, 김찬혁. 네, 이거 다 푸셨으니까 잘 돼요. 자, 나 이거 별 무리 없이 된다 라는 사람 혹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세제곱근이 아닌 루트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루트와 관련된 개념에서 우리 아무리 복잡한 루트와 관련된 개념도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 자리에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놓여 있는 것까지 배웠어. 2덩어리까지 배웠어요.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우리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 요런 거 배우거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 요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 우리가 배운 개념은 이거예요. 그럼 우린 예를 보면서 어머 선생님 우리 대상 2개짜리까지 배웠는데 대상 3개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 못 풀어요. 이건 말이 안 되겠지? 선생님 대상 3개짜리 공식은 안 가르쳐줬잖아요. 얘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배운 공식은 이게 전부 다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예요. 즉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루트를 유리화할 때는 분모에는 대상이 최대 몇 개가 오는 것이 기본이다? 2개가 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대상이 2개가 넘을 때는 대상이 2개가 넘을 때는요. 이 대상, 여러 개의 대상을 덩어리로 묶어서 몇 덩어리로 만들어서 해석해야 된다? 2덩어리로 만들어서 해석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 개념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덩어리로 묶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묶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 루트 3이라는 덩어리하고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라는 덩어리하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덩어리를 묶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덩어리하고요. 루트 2라는 덩어리를 묶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묶어도 돼요? 막 묶어도 고생하면 풀리긴 풀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유리하게 묶음을 만들어내시려면요. 1번처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1번은요. 숫자만 보셔야 됩니다. 오직 요 숫자만 보셔야 돼요. 왜 1번을 택하면 좋냐면 1번을 선택한 기준은 이거야. 루트 3 제곱하면 몇 나와? 3 나오지. 자, 여기 보이는 루트 2 제곱하면 몇 돼요? 2.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몇 돼요? 1 나오지. 제곱된 값들을 딱 봤더니 와, 얘네 둘이 같네? 요렇게 묶어줄 때 이 문제는 가장 수월하게 풀려요. 선생님 그럼 다른 방식으로 풀면요. 풀리긴 풀린다. 대신 풀이가 몇 줄 더 길어지고 훨씬 복잡하고 힘들게 풀려요.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더한 숫자가 같지 않은 경우는요. 자, 이와 같이 대상이 3개가 만들어지는 문제는요. 의도적으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셋 중에 하나는 이런 구조를 띄게끔 고의로 만들어내. 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 두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해 볼 거예요. 그래, 나 루트 3이라는 녀석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덩어리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석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의 합차 공식에 의해서 몇을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요런 애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분모의 유리화 작업합니다.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3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분자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요런 값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를 계산했더니 3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 바로 얘 때문에 우리가 1번을 택했던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3, 3 이 숫자가 같아지면 뭐가 좋은데요? 3, 3 이렇게 지워지고 요 한 덩어리만 남아요. 선생님 그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데요? 두 덩어리가 남아요. 우리 한 덩어리가 남는 게 분모에 유리할 때 두 덩어리보다는 쉽지? 그래서 요렇게 맞춰준 거예요. 3, 3 요렇게 맞춰야지만 얘가 사라진다. 결국에는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2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네요. 이제 분모에 유리하려면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하면 되겠다? 루트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은요. 이렇게 유리화를 해야 돼. 대상 3개짜리는 두 덩어리로 묶되 잘 묶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찬혁군은 왔고요. 대훈군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못 옵니까? 네, 여기요. 열심히 해, 대훈이랑 찬혁이 아니고 대훈이. 예, 빠지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개념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가르쳤던 개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 루트 A의 제곱은 뭐로 바뀐다? 절대값 A로 바뀐다. 엄청나게 중요한 출제에 굉장히 높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제곱근에 관련된 녀석, 여기에는 세제곱근에 관련된 녀석이 나오고요. 요 개념은 차후에 이제 또 지수로고 요런 파트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수학에서, 수학 1에서. 그러면 요 녀석은요,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짝수제곱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과 같은 홀수 제곱근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제곱근과 세제곱근 2개만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지. 근데 제곱하면 보통 실수는 무슨 수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0 이상. 0 이상인 수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요, 요렇게 만약에 루트 A의 제곱이라 그러면 이 A는 양수여도 되지만 어차피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니까 0 이상의 수가 될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A는 양수 음수가 다 가능해요. 하지만 똑같은 제곱이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은 A가 0 혹은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걸 무시하고 본다면 얘는 절대로 음수가 아닌 양수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차이. 요 녀석은 무조건 절대값 A로 바뀌고 요런 케이스는 무조건 뭐로 바뀐다? A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제곱.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나오는 수지. 근데 세제곱은요. 양수를 세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양수, 음수 막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곱근과 관련된 건 양수, 음수 신경 안 쓰고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세제곱근은 안쪽에 세제곱이 들어가건 바깥쪽에 세제곱이 들어가건 얘는 그냥 A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4개 짝수 제곱근의 대표 주자와 홀수 제곱근의 대표 주자를 봤더니 이 4개 중에 독특한 애 딱 하나 있지. 바로 요 녀석 하나만 되게 독특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시험에는 얘가 출제되는 거예요. 왜? 특이하니까. 알겠습니까? 얘만 독특해서 요 녀석이 출제가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이건 중학교 과정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초 드리겠습니다. 푸십시오. 정답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느낌 온다. 첫 보니까 전부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꾸고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서 나오는 게 포인트라고 선생님이 했어. 자,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분류.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값 1.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값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들을 기준으로 원래는 세 덩어리로 분류를 해서 푸는 건데 이 문제는 참 감사하고 쉽게도 이미 범위는 요 안에 있어 라고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엄청 쉽지? 요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숫자 누구? 0. 0을 넣어보면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나올 거고요. 0을 넣어보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부호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몇이 남는다? A 플러스 2가 남는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막 이런 거 한번 볼래? 이렇게 읽어봐. 개념의 제목이 뭘 것 같아? 무리수 상등. 예, 딱 보니 무리수 상등이죠? 개념의 제목 무리수 상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이런 구조의 개념? 무슨 개념에서 우리 이런 구조를 봤었지? 복수수 상등하고 하나 더 있어요. 2단원에 나오는 항등식이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개념 좀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무리수 상등을 정리해 놓은 후에 세 가지 개념을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무리수 상등은 무리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즉, 이 루트 m이요 무조건 무리수여야 돼. 무리수. 루트 m이라 그래도 사실 얘는 루트 16 이러면 유리수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안 되고 무조건 얘가 무리수일 때 A, B, C, D는 상대적으로 무슨 수여야 될까? 유리수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복소수 상등은 I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건에서는 실수 조건이 필요하다. 허수에 대응되는. 자, 무리수 상승도 무리수의 조건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건에선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A, B, C, D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그 얘기는 이쪽 말 잘못했다. 유리수지. 유리수. 그 얘기는 여기 무리수가 있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 무리수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네. 저 무리수 루트 m을 죽이려면 b가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 죽이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a는 0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과 같아져야 되는데 루트 m을 죽인다라는 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개수가. 루트 m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b는 d다. and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 a는 c다. 같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리수 상등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리수 상등은 내용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 같아? 루트를 죽인다. 루트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있는 네모 박스도 읽어볼까요?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루트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루트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루트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루트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이기 시리즈 3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누구를 죽인다? x를 죽인다 였어요. 두 번째 복소수 상등 누구를 죽인다 라고 배웠으니까 복소수 상등 i를 죽인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무리수 상등 누구를 죽인다? 루트를 죽인다예요. 똑같아요. 죽이는 방법은 전부 다 죽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여백이 있죠?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3 플러스 2 루트 2의 10제곱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12제곱은 a 플러스 b 루트 2일 때 유리수 a와 b의 값을 구해보세요. a와 b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네. 찬혁이 A는? A는 17, B는? 마이너스 8, 틀렸어요. 다시. 마이너스 12. 네, 맞아요.
찬혁이 계산 실수를 하네. 예. 시간은 25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우리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미지수 2개를 구하래요. 그래 미지수 2개를 구하려면 보통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미지수 2개인데 식골랑 하나밖에 안 줬네?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고민을 했어요. 부정인가? 막 고민을 했더니 무슨 조건이 보여요? 유리수 조건이 보이고 문제 속에 루트 2가 보여요. 아, 얘 무슨 개념이구나? 무리수 상등이구나요. 자, 이처럼 항등식, 복소수 상등, 무리수 상등은 죽인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처럼 보여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얘는 되게 강력해요. 얘네는 식 하나로 미지수 여러 개를 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강력한 개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식 하나여도 이 A와 B의 값을 무리수 상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기에 앞서서 우선 요 녀석부터 정리해야 되지. 자, 출제자가 요 숫자는 지 멋대로 막 쓴 게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그래 난 지금부터 3 플러스 2 루트 2에 10제곱을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생각해야 돼. 앞에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왔는데 왜 뒤쪽에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왔지? 얘는 뭔가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의 5제곱, B의 5제곱. 우리 어떻게 지수법칙에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어? A, B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얘는 10제곱이고 얘는 12제곱이니까 10제곱은 따로 묶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요.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 전체에 10제곱이 있었고 여기에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 하나 더 있었어. 얘가 A 플러스 B 루트 2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얘 뭐예요? 합차 공식이요. 몇 나옵니까? 계산하면? 1 나와요. 1은요 10제곱 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식은 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풀어봅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했더니 이와 같은 상태가 되네요. 자, 그래서 루트 2를 죽이기 위해서 B는 뭐 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다. 남은 식, 찌끄레기식 A는 몇이 되겠습니까? 1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묻자. 나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얘네 곱하면 1이 되는구나. 일명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우리 A, B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불러? 역수관계라 부르지. 요 숫자 두 개 딱 보는 순간 와우 역수관계네 라는 게 보였던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자. 역수관계가 보였다. 한 명밖에 없군요. 앞으로 보여야 돼요. 그거 연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탁탁 캐치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우선요, 여러분은 앞으로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2라는 수는 사실 루트 2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즉 루트 2의 제곱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3은 뭐야? 시작! 루트 3, 루트 3. 즉 루트 3의 제곱. 5는 루트 5, 루트 5. 즉 루트 5의 제곱. 7은 루트 7, 루트 7, 루트 7의 제곱이야.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2 플러스 루트 2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2를 선생님이 뭐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랬어?
루트 2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사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랑 똑같아요. 그럼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있죠. 공통인수 묶어서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막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자.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이 식 어떻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시작!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 5 플러스 루트 5는 시작! 루트 5에 루트 5 플러스 1로 막바로 꼭 보이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역수관계의 개념식은요.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올 때 A는 B의 역수, B는 A의 역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어 놓으십시오. A와 B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들은 기가 막히게 역수관계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애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루트 3, 루트 2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플러스 2, 3 플러스 2 루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각각 제곱하면 얘는 3, 2 차이가 몇 차이? 1 차이 4, 3, 1 차이 5, 4, 1 차이 9, 8, 1 차이 이런 수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얘의 역수를 쉽게 보셔야 돼요. 얘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1이 될 거다. 얘의 역수는 시작! 2 플러스 루트 3은 1이 될 거다. 얘의 역수는 루트 5 마이너스 2는 1이 될 거다. 얘의 역수는 3 마이너스 2 루트 2는 1이 될 거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애들이 종종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식들 두 개가 이렇게 등장했어. 그럼 역수인데 곱해봤자 1밖에 안 돼 라고 꼭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막바로 가는 훈련 해보도록 합시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시작!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은 뭐라고 우리 바꿀 수 있어? 시작!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얘는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요 3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 무리수라는 숫자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무리식을 실수로 만드는 x의 범위 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식, 즉 루트를 포함한 식이요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루트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갈 때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0 이상인 수가 들어갈 때만 우리는 얘를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보다 작은 음수가 들어가면 얘는 실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수가 된다요. 맞나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냈는데 야, 루트 더하기 루트의 값이 실수야 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얘가 몇 이상이 돼야 한다? 0 이상. 얘도 몇 이상이 돼야 한다? 0 이상.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풉니다. x-1이 0 이상이고 x 플러스 3도 0 이상이면 돼. 즉 x는 1 이상인 동시에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돼. and로 만족했죠? 두 개를 동시에 and로 만족하는 영역 구하면 답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x는 1 이상이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푸세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나옵니까? X는 2 이하. x는 2 이하. 그런데요, 이 2번은 풀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와, 얘의 값이 실수라는 얘기는 2-x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and. 그럼 3-x의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초과. 초과가 돼야 돼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되지? 분모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는 출제